이 새끼들의 주장대로 북한군은 못하는 게 없어. 인터넷이 다운됐는데 중국 선양을 통해서 한국 원전을 막 해킹하고 그래. 신이야.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됐다며. 아니 말을 하려면 좀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북한 전체의 인터넷이 다운됐대. 근데 중국 선양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공격했다는 거야. 아, 나 진짜 씨. 북한 전체는 인터넷이 다운돼도 막 해킹은 가능한 나라냐? 뭐 사이버 테러에 있어서 북한이 최강이야. 인터넷이 다운돼도 해킹된 애들. 와. 내가 볼 때 이거는 얘네들에게 신앙은 북한이야. 북한이 신앙이야. 막 초능력, 염력으로 막 인터넷을 작동시키는 거야? 와. 그지? 중국 선양 IP. 지랄들 한다. 선양에 우리 국정원도가 있다며. 1월 달에 밝혀진 그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 조작한 게 그게 국정원 직원이 선양에서 저거 공작한 거 아니야. 선양에서 저기 IP로 원전 해킹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북한이 그랬다라고 단정할 수 있었겠지. 아니 여러분 그죠? 지금 뭐 북한 원전 우리나라의 원전이 해킹됐다고 뉴스 계속 나왔잖아. 그지? 근데 같은 기간에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된 건 알지? 북한의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다운된 건 알죠? 그러면서 뭐 IP가 선양이다. 이 선양이 뭐 북한 간첩들이 많이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뉴스 좀 찾아봐봐. 뉴스 갖고 와봐.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선양에서 그 중국 문서 조작했다가 걸렸잖아. 선양이면 전부 다 북한 사람만 살고 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화내. 왜냐면 그 중국 공안들이 선양에 상주한다고. 요즘 북풍몰이 너무 심한데 이거 왜 그러죠? 이제까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이 살아남은 방법이 북한팔이잖아. 북한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그 민주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거. 그게 일관된 방식이에요. 독재가 심할수록 북한을 무서운 적으로 만들어. 아니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앞뒤가. 북한이 인터넷이 다운됐는데 어떻게 선양에서 해킹을 하냐고. 선양을 통해. 중국 선양이 북한 거야? 나는 그 IP가 선양이라는 얘기를 보면서 야 어떤 해커가 자기 IP로 해킹하냐? 내가 궁금해서 그래. 요즘 해커들은 자기 IP로 해킹하냐? 내가 잘 모르지만 보통 해커들은 프록시를 여러 번 변경해서 출발지를 모르게 하는 게 해킹이라고 난 알고 있어. 아니 이명박 때부터 뻑하면 북한이 그랬다는 건데 내가 그때부터 계속 외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이 해마다 이게 북한에서 그랬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북한이 중국에서 빌려 쓰는 인터넷 회선이기 때문에 인터넷 IP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랬다는 거야. 그 작년에 해킹했던 그 IP라는 거야. 내가 그때 이명박 때도 물어봤어. 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해커가 작년에 썼던 IP로 올해 또 해킹을 했다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정부는 작년에 해킹에 썼던 그 IP를 알면서 그 IP를 막지도 못하고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똑같은 IP를 해마다 해킹을 하는데 맨날 당하고 있는 거냐? 난 정말 궁금해. 아무리 노인들이 인터넷을 몰라도 그렇지 보통 해킹이라는 게 인터넷 IP를 막 돌려요. 막 수백 군데로 돌려가지고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게 해서 공격을 해 들어와. 그 다음에 해커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 추적은 안 되지만 자기를 밝혀. 그게 해커의 자존심이야. 근데 핵을 원전을 반대하는 그룹? 그거 무슨 그룹인데? 보통 그렇게 자기를 뭐 하는 존재라고 할 거면 거기에 대한 일단 사인을 먼저 보내.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록시를 막 변경을 해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게 해킹이야. 어느 IP에서 나온지 알면 그 IP 차단하면 되니까. 또 끊어버리면 되잖아. 아니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터넷을 몰라도 그렇지. 선양 IP. 아니 도대체 북한 애들은 7년째 한 IP로 해킹을 하냐? 어? 북한의 해커들은 그 7년째 한 IP로 해킹을 하는데 그걸 7년째 못 잡고 7년째 당하고 있는 거냐? 아, 나 이거 진짜.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야? 아니 요즘에 어떤 해커가 자기네 집에서 해킹을 해? 어? 자기 IP로 해킹하는 해커가 어딨어? 얘네들 말대로라면 북한은 신이야. 내가 볼 때 얘네들은 뭐라 그러나 종북이면 북한을 따르는 거잖아. 신북 세력이야. 신북 세력. 북한을 신앙시하는 세력. 북한은 신 그 자체야.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이 돼도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이 돼도 중국의 선양 IP 하나를 가지고 뭐 어디 프록시 변경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나만의 원전을 그냥 해킹해버리는. 근데 그거를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아니 이런 발표를 하면 신북 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닌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걸 잘 모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통하려고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친해. 왜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막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데 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친해. 알아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됐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손자들을 시켜서 문자도 보내고 손자들을 시켜서 망치부인 방송도 보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 세대 간의 결합이 더 강화된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처럼 종북거리는 종편만 볼 거란 생각을 하지 마. 종편 북한 찬양 세력 그게 종북이야. 종편 북한 찬양 세력이 종북 세력인데 니들 말만 들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 엄마가 망치 부인이야? 아휴 모자란 놈. 근거 있는 소리예요 이거. 근데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할머니들이 손자를 통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 그 손자를 통해서 할머니들이 문자를 보내고 손자한테 이거 저기 망치 부인 어플 깔아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그 아프리카가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내 방송에 한동안 안 나왔어. 몇 달 전에. 그 몇 달 전에 안 나왔는데 그 안 나온 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당황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자녀들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나가갖고 중고생들한테 이거 새로 깔아달라 그랬대. 어플을 저기 삭제하고 다시 까는 법을 몰라갖고 그 할아버지가 중고등학생 아무나 지나가는 중고등학생한테 아프리카를 나는 꼭 봐야 된다고. 너 학생 아프리카 알아? 그것 좀 다시 깔아달라고. 그래서 진짜 길에서 중고등학생한테 깔아달라 그래갖고 망치 부인을 봤다고. 그렇게 나한테 소식을 전해오셨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 세력으로 갈등, 그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그들의 분열 정책이 내가 볼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어. 많은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니네들의 분열 책동이 난 안 통한다고 봐.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시하지 마. 이제까지 모른 척 한 거야. 속는 척 해주셨던 거야. 근데 너네가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뒤통수를 유병원으로 쳤어. 유병원 시신을 본 할머니 할아버지들 빡이 딱 열리신 거야. 빡이 도르신 거야. 이 새끼들이 진짜 2번은 속지만 3번을 또 너넨 유병원을 너무 많이 팔았어. 유병원을 너무 많이 팔아갖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야. 내가 볼 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세월호가 세상을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해지고 있어.
매우 지혜롭게. 그러면서 소위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막 그 잡아들이고, 그리고 막 그 공개적으로 막 겁을 주고, 그리고 막 고소하고 그랬잖아. 그게 난 문제였던 것 같아. 왜 문제냐?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들기 시작했어. 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겉으로 탄압을 하면, 드러내놓고 탄압을 하면 위축될 줄 알잖아.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던 시절에도 조선 사람들이 밀란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 알아? 인터넷도 없고 그 신문도 없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얼마나 밀란을 많이 일으켰는지 알아? 드러내놓고 몇 사람을 주지르면 그 위축이 돼갖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지나치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숨어들어 버려. 너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단계로 숨어버린다고. 그리고 무섭게 변화되고 있어. 그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걸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시대의 방식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려고 그러면 니들의 결말이 멀지 않았어. 내 걱정은 그 뒤야. 얘네들의 결말은 다가오고 있는데 야당의 문제야. 지금 야당이 그 결말이 얘네들이 망해도 그 뒤에 복구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야당에 내나 그 인물. 옛날에 그 뭐 96년에 국회에 들어왔던 애들이 지금까지 있어. 9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있던 애들이 내나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요? 3선 이상은 뽑아주지 말자. 국회의원 아무리 잘해도 3선 이상 뽑아주지 말고 선출직에 65세 이상 뽑아주지 말자. 당을 떠나서 도리어 새누리당은 65세 후보 없어. 거의 없어. 65세 이상 후보가 거의 없어.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더 노후해.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더 노후해. 늙었어, 더. 나는 우리나라 정치개혁에 딱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봐. 3선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뽑아주면 안 된다. 왜냐? 세 번째까지 우리 신랑이 구의원 3번 해봤어. 그리고 지금 시의원 2번째인데 세 번째까지는 열심히 해. 근데 네 번째부터는 매너리즘이야. 열심히 안 해. 습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어떤 의원이든 아무리 잘해도 3번까지만 뽑아줘야 돼. 같은 자리에. 3번 했으면 물러나라. 그래야 돼. 그래야 물갈이가 돼. 국회의원 3번 했으면 물갈이가 돼야 되고 또 65세 이상은 뽑아주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가 공천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해도 지네들끼리 표 나눠 먹고 공천 주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65세 이상은 선출직에 나와도 뽑아주지 말아야 돼. 3선 이상 뽑아주지 말아야 되고 65세 이상 뽑아주지 말아야 돼. 그래야 정치권이 계속해서 새로운 물로 물갈이가 되는 거야. 아니 구청장은 3선 제한이 있어.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니? 왜 선수 제한이 없는 거야? 경험? 지랄들을 한다. 그 경험으로 뭐 했는데? 선수 높은 의원들이 뭐 했는데? 나이 많은 의원들이 경험으로 당을 이끌어? 뭘 했는데? 제일 먼저 종편 예능에 나간 거 말고 뭘 했는데? 자, 그래서요. 65세 이상은 만 65세 이상 선출직 출마 금지. 3선 이상 출마 금지. 근데 출마 금지를 법을 안 만들어. 예. 지네들은 그 법을 안 만들어. 지네들 좋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찍어주는 거야. 야당 합쳐라 해도 안 합치잖아. 그지? 야당 합쳐라 해도 안 합쳐.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하는 기준을 골라야 돼. 고르는 법. 정치인 고르는 법. 일단 3선 이상이면 그러니까 3번까지는 찍어줘. 4번째 이상이면 안 찍어줘.
또 65세 이상이면 제껴. 그러니까 나는 야당 지지자야. 그런데 내가 야당 지지자인데 그 야당의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준 3번까지 당선됐는데 4번째 또 나왔다. 안 찍어. 걔 안 찍는 거야.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애를 찍는 거야. 우리 동네 뭐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어. 근데 65세 이상인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 그러면 걔를 제껴. 그 후보 제끼고 나머지 야당 후보 중에 가장 당선 지지율이 높은, 당선 가능성이 그 다음으로 큰 애를 찍는 거야. 그래야, 그러다 새누리 되면요, 안 그래도 새누리 되잖아. 안 그래도 새누리 되잖아. 모든 국민이 알아서 65세 이상 안 찍고 모든 국민이 알아서 3선 이상 안 찍으면 솔직히 3선 이상이나 65세 이상은요, 새누리당이랑 안 틀려. 다르지 않다고. 왜 이래? 기억 안 나? 지금 민주당이 왜 저 모양인데 65세 이상의 의원들이랑 3선 이상 의원들이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초선 의원들 열심히 하는데 입 다물으라고 그러고 국정조사에서 빠지라고 그러고 너무 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 당이 저 모양이 된 거야. 그래 4선 이상으로 하자. 4선 이상 의원 떨어뜨리고 65세 이상 떨어뜨리는 게 나아. 괜히 야당표를 가져봤자 새누리당을 똑같은데 뭐하러 그걸 야당이라고 붙여.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야. 그래야 정치개혁이 돼. 여당은요, 지금 새누리당은 60세 이상 의원 별로 많지 않아. 쟤네는 2012년에 싹 물갈이 해가지고 대부분이 40, 50대야. 그죠? 여당은 대부분이 40, 50대야. 경상도 몇 군데 빼놓고. 그런데 야당은 대부분이 50대 후반이야.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야. 그러니까 지는 거야. 그래서 진다고. 그러니 4번째 출마부터는 4번째 똑같은 일 하겠다 그러면 걔는 뽑아주면 안 돼. 4번째 이상부터는 찍어주면 안 된다고. 3번까지는 찍어주되 4번째부터는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돼. 그래야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야. 새로운 정치가 그렇게 입문하는 거야. 그걸 원칙으로 정해야 돼. 우리가 투표의 원칙으로 정해야 돼. 원래는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잖아. 지네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안 만들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그 정책은 누가 하나? 젊은 사람도 노인들을 위한 정책 충분히 할 수 있어. 부모가 나이 들었고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젊은 의원들 많아. 그러니 우리의 원칙 65세 이상은 안 뽑아준다. 4선부터 안 뽑아준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투표하는 방법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야당 개혁 죽어도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 4선 이상 안 되고 65세 이상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준 2번째는 뭐야? 그러니까 3번째 당선 가능성이야. 당선 가능성. 당선 가능한 야당을 찍는 거. 나는 그게 우리 국민들이 똘똘하게 투표하는 방법이라고 봐. 물론 야권 지지자인 경우 새누리당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야권 지지자인 경우 3선 이상 제끼고 65세 이상 제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선 이상 제끼고 65세 이상 제끼고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표하면 표가 분산되지 않는다라고 봐 나는. 뭐요? 표가 분산되지 않아. 그 야당들은 자기네들의 이권 때문에 절대 안 합쳐. 그럼 우리가 후보를 뽑는 기준을 표가 분산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제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엄지손가락. 예. 맞는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 엄지손가락. 우리가 스스로 야당이 합쳐지질 않으니 야당 후보가 분열됐을 때 선택의 기준 3번까지는 봐주는데 4번째부터 안 찍고 제끼고 65세 이상 제끼고 가장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게로 표를 준다면 표가 분산되질 않잖아. 그죠?
죽어도 안 합칠 때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온 국민이 그렇게,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투표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동안에 그냥 이미지, 막 언론에서 띄워주는 이미지, 그런 거 보고 찍었잖아. 언론에서는요, 반드시 제3후보를 띄워요. 새누리에게 가장 유리하려면 2등은 철저히 무시해. 절대 새누리당 후보도 홍보 안 해. 새누리당 후보랑 2등 후보는 안 띄워주고 3등 후보를 띄워.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이 1등, 2등 할 때 정주영 띄우기. 그래서 김대중표 분산시키기. 그 다음에 문국현 정가는 이명박, 정동영 있을 때 1등, 2등이었잖아. 문국현 띄우기. 그 다음에 그때 이회창, 노무현 할 때 정몽준 띄우기. 그게 제3후보 띄우는 방법이야. 언론은 무조건 제3후보를 띄워. 이번에도 박근혜, 문재인인데 안철수 띄우기. 어딜 가나 안철수 얘기했잖아. 정주영, 정몽준, 문국현, 안철수 이런 애들이 제3후보야. 언론에서 띄워진 후보. 지금은 반기문이죠. 지금은 반기문 띄우고 있잖아. 안철수로 안 되게 생기니까 이제 반기문 띄우고 있잖아. 반기문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북한 인권은 맨날 그랬어. 내가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내가 뉴욕 갔을 때 좀 불러서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바빠갖고 그냥 갔는데 뉴욕이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인권 상황은 해마다 똑같았어. 그렇잖아. 북한은 언제나 그 지경이었어.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맨날 선언문을 발표해. 그런데 7년 전에 비해서 7년 만에 현저하게 떨어진 남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 남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해? 거기다가 이 반기문이 사무총장 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 에볼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무슨 AI, 기억나요? 전 세계가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분란과 분쟁에, 그 다음에 막 테러가 지금 막 난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인권 침해가 막 인종차별이 다시 강화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온 세계가 그래서 옛날에는 UN 사무총장이요, 교황보다 인기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관심이 없어.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될 사무총장이 이라크 파병하라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 UN 사무총장 알기를 껌딱지 보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그냥 반기문 무능력 그 자체야. 자, 좌우지간 이렇게 언론이, 거기다 반기문은 자기 대통령 할 마음 없다고 계속 그래. 그런데 언론이 계속해서 반기문을 띄우는 거야. 이유가 뭘까? 언론이 계속 반기문을 띄우면 사람들이 진짜 반기문이 나오나? 지네들이 볼 때는 반기문을 계속 띄우면 야권에 있는 다른 후보들, 야권에서 진짜 당선 가능하고 출마 가능한 후보들에 대한 관심을 반기문으로 돌리려는 거야. 제3후보론. 그렇게 만들었던 게 정주영, 정몽준, 문국현, 안철수. 유일하게 그 구도를 이겨낸 게 노무현이야. 김대중 때는 이인재가 이회창 표를 갈라먹어줬지. 그런데 똑같은 구조 속에서 정말 그 제3후보를 띄워내는, 정몽준을 띄워내는 그들의 구도에 맞짱 떠갖고 이겨낸 게 노무현이야. 노무현 하나밖에 승리의 경험이 없어. 근데 걔네들이 노무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거지. 자기네 건데 노무현이 가져갔다고. 김대중 때는 지네가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김대중한테 한번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노무현은 상상하지 않았던 거야. 절대 허락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노무현이 됐어. 그래서 지금까지 노무현을 짓밟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좌우지간 우리 국민을 또다시 제3후보 띄워서
또다시 제3정당 띄우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통진당이 사라졌어. 그런데 모든 언론이 어느 특정 정당을 만들어지지도 않은 특정 정당을 띄우고 있어. 와, 뭔가 감이 오지? 제3정당, 제3후보 띄우기. 누구를 위해서? 1등을 위해서. 1등표는 갈라지지 않으니 야권표만 가르면 되거든. 35%가 있으니 나머지 65%만 가르면 돼. 그러니까 제3후보 띄우기, 제3정당 띄우기. 2012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2012년에 인터넷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다. 통진당. 기억나죠? 인터넷에 대부분의 그 인터넷 글 쓰는 사람들은 다 통진당 지지자들이었어. 그래서 나는 통진당이 뭐 한 30석 차지한 줄 알았다. 기억나요? 2012년? 2012년 국회의원 총선 때 통진당 대세론. 그래서 난 통진당이 적어도 그때 나간 게 33후보였던가? 통진당 전체 지역 후보로 나간 게 30명 정도 나갔어. 적어도 25석을 차지할 줄 알았다. 택도 없었죠. 그게 뭐냐? 결국 인터넷에서 통진당 노래 부르고 문국현 노래, 난 문국현 22% 나올 줄 알았어. 5.6%. 제3후보 띄우는 새끼들이 있다니까. 지금 반기문 노래 부르는 애들 진짜 반기문 찍을 줄 알아? 뻥 까는 거야, 뻥. 다른 야당 후보 죽이려고, 야당 후보표 무마시키려고 지금 뻥 까는 중이야. 얘네들이 요즘에 애쓰고 있는 건 뭐냐? 박원순으로는 안 되지 않겠냐? 문재인 박원순으로는 안 된다. 제3의 후보가 필요하다. 반기문 어떠냐? 안철수 팔듯이. 자, 그리고 옛날에는 안철수 지지하는 안철수는 솔직히 주식쟁이들이 띄운 거지. 주식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띄웠지. 그거 몰라? 부산대 강연 사건? 안철수 부산대 갔을 때 몇천 명이 몰려가지고 막 강당에 못 들어갔었잖아. 두 번째 갔을 때 앞자리도 안 찼잖아. 뭐 그 공지가 안 돼서 그런다. 그거 개뻥이었어. 트위터로 공지하고 공지 다 했는데 부산대에서 강연에 500명도 안 간 거야. 결국 안철수도 주식하는 인간들이, 관련주 주식하는 인간들이 띄웠던 거지. 부산대 강연 1, 2차 그거 검색해봐봐. 검색해보면 부산대에서 2012년 봄에 그 강의할 때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강당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문제가 됐었다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막판에 자기 새몰이 하려고 부산대 강연을 또 간 거야. 문재인한테 양보하기, 자기 후보 사퇴하기 전에 부산대에 또 가서 자기의 새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500명도 안 모였어, 그때. 그래서 부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돼갖고 포기한 거 아니야. 증거 사진들이 남아있어, 증거 사진들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변명했지만 그거 홍보 때문 아니야. 그건 안철수가 나쁜 게 아니라 언론이 안철수를 그렇게 띄우고 만든 거야. 안철수 책 그렇게 많이 팔렸다더니 주변에서 본 사람은 많지 않아. 그리고 본 몇 명 안 된 사람이 남들 해놓은 말 짜집기 한 거라고. 내용이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고 이제까지 다른 사람이 했던 좋은 말 짜집기 해놓은 책인데 이 책이 왜 팔렸는지 모르겠다. 근데 읽은 사람들은 주로 빌려 읽은 사람들이야. 사서 읽은 사람들 많이 못 봤어. 대부분 빌려서 읽었는데 빌려서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다. 결국 그것도요. 책이 몇만 권이 팔린다고 그때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어. 7월 달에. 기억 안 나? 그때 안철수 책 나오자마자 초당 몇천 권이 팔린다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지랄 연병을 했잖아. 아니 누구 책이든지 나왔는데 초당 몇 권씩 팔린다고 실시간으로 권수 홍보해주면 안 팔릴 책이 어딨냐? 안 그래? 모든 언론에서 안철수 책이 몇 권 팔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팔릴 책이 어딨어?
그렇게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 책이 몇 초당 몇 권이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팔릴 책이 어디냐고. 결국은 안철수는 철저히 언론이 만들어낸 거품이었어. 그 뒤에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한 행동을 봐봐. 세월호 과정에서 안철수가 한 행동을 봐봐. 그 세월호라는 그 상황에서 치른 지방선거 안철수 말아먹는 꼬라지 봐봐.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는데 당대표 하면서 공천은 당원들에게 줘야 된다면서 전략 공천하고. 그래서 말아먹고. 자, 그래서요. 국민들이 똘똘해져야 되는 거야. 안철수가 무슨 죄가 있겠어. 모르는 거 말게. 안철수는 그냥 무식했을 뿐이야. 아무것도 정치를 몰랐을 뿐이야.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하면 안 돼. 정치를 모르면 정치하면 안 돼. 그러면 안철수를 그렇게 띄운 게 누구야? 언론이야. 언론이 그렇게 띄운 거야. 지금 또 언론이 반기문을 띄워? 언론이 또 제3정당을 띄워? 계속해서 언론은 제3정당 그리고 네티즌인 척하면서 계속해서 제3후보 띄우고 제3정당 띄우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런 새끼들이 있어. 자, 원래 이 원전 문제가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막 좋다고 주장했던 게 그게 이제 주로 미국과 프랑스였어. 미국과 프랑스가 원전을 되게 강조했고 원전 중심의 전력 생산 구조를 추진했어. 여기에 반대했던 게 독일이야.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20년 동안 원전에 대한 논쟁을 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는 그래도 가장 값싸게 이 원전을 전력 생산할 수 있는 게 원전이다 이러면서 원전 중심의 정책을 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75%가 원전에서 생산돼요.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75%가 원전에서 생산이 돼. 그리고 그 전력을 다른 나라에 팔아. 이탈리아가 프랑스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서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 그래서 이탈리아는 가로등이 별로 없어. 이탈리아는 가로등이 별로 없어. 뭐 루미나리에 이런 거 별로 치장하지 않아요. 침침해. 거리가 침침해.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원전을 만들자라는 국민투표를 붙였대. 부결됐어. 왜? 원전을 만들면 전기요금이 싸질지 모르지만 그 원전으로 인한 그 피해, 막대한 피해를 누가 질 거냐.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암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원전이 이탈리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도 프랑스는 계속해서 원전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도 최종 합의를 봤어. 지금 원전 중심 정책을 포기한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금부터 10년 동안 전력 생산의 25%를 원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체 에너지로 바꾼다. 그렇게 지금 프랑스가 합의를 봤대. 굉장한 변화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75%를 전력 생산을 원전으로 하던 나라에서 50%까지를 일단 낮추는 거야. 그 뒤에 더 낮추겠다. 10년 동안 25%의 전력을 대체하겠다. 그게 프랑스에서 이번에 내린 결론이고 이미 독일은 벌써 후쿠시마 이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독일을 가봤잖아, 작년에. 독일에는 밭에 그 태양광 집광판이 우리나라 인삼밭처럼 빼곡하게 들어있어. 빼곡하게 그냥 들판에 그 집광판이 돼 있어. 그리고 남쪽을 향한 모든 건물 지붕은 전부 다 집광판이야. 그래서 독일은 그 다음에 집광판이 딱 끝나는 지점에서 풍력 에너지가 돌아가. 풍력 발전소가 돌아가. 그래가지고 언젠가 그 독일에서 이상 강풍이 분 거야. 이상 강풍이 불었을 때 풍력 발전소에서 전력이 과생산된 거야. 그래서 이웃 나라에 팔았대. 독일이 보니까 산지가 없어.
다 들판이야. 들판이 바람이 많잖아. 허허벌판은 바람이 많아.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태양광 발전이랑 풍력 발전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풍력이랑 태양광으로 독일은 19%를 생산한대요. 태양광 풍력으로 19%를 생산한대. 전력을. 그게 몇 년 전 얘기야. 지금은 더 늘었겠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없으면 안 된다. 이명박이 그때 원전 없으면 안 된다고 전기 뭐 블랙아웃이라 그러면서 막 순환 정전까지 시키고 지랄을 했잖아요. 그게 다 쇼였잖아. 그때 멀쩡한 화력발전소 몇 개 중단시키고 쇼한 거야 그거. 전력 없다고. 왜? 원전 더 지으려고. 그 송전탑 공사하고 원전 더 지으려고 그때 쇼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몇 프로? 우리나라 전체 수요량 중에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몇 프로? 방송 중입니다. 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요. 23%에서 25%예요. 30%도 안 돼. 23에서 25%. 이거 다 신문 기사로 나왔던 거야. 팩트 있음? 팩트 있어. 이거 다 신문 기사로 나왔던 거야. 너만 몰랐던 이야기. 아이유가 불렀어요. 너만 몰랐던 이야기. 이거 신문 기사로 다 나온 내용이에요. 내가 신문 기사에 안 나온 얘기하면 잡아갔잖아 벌써. 쓰레기녀나? 아니 왜 박근혜한테 할 욕을 왜 여기 와서?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원전에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 중에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가요 25%밖에 안 돼요. 많이 잡아야 27%? 그러니까 75% 이상을 75%를 주로 뭘로? 화력발전으로. 서울 수도권에도 우리 동네도요. 지금 쓰레기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게 쓰레기를 연료로 태워서 그걸로 여기 이 지역에 난방을 공급해. 그런 발전소, 화력발전소. 그래서 주로 석유, 석탄, 가스 이런 화력발전소가 도시별로 많아. 그리고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체의 2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력 중에 우리 국민들더러 전기 아껴 쓰라 그랬잖아. 전기를 너무 펑펑 쓴다고. 근데 전체 생산되는 100% 전기 중에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는 몇 프로?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가 몇 프로? 15%가 안 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에 일반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 15%가 안 돼. 나머지 85%가 산업용이야. 그래서 정유회사, 철강회사 이런 데에서 그 전기를 쓰는 거야. 52%의 전력을 정유회사하고 철강회사에서 거의 다 쓰는 거야. 그러면 정유회사하고 철강회사에서 전력을 52%를 쓰고 있어. 그럼 우리 국민한테 기름하고 철강 싸게 파나? 그 전기를 다 잡아먹고 쓴 다음에 전량 수출해. 96% 이상을 수출해. 그러면서 걔네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누진세를 내면서 조금만 써도 20만원 전기요금을 내면서 쓰고 있는데 걔네들은 전기요금 할인도 받아. 걔네들은 전기요금 할인도 받아. 그 다음에 30%가량이 어디서 쓰는 거냐? 일반 건물, 빌딩, 상업용 건물에서 쓰는 거 일반 가정용보다 엄청 싸. 엄청 싸.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력난이 심하다. 그러면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튼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게 상업용 건물에 전기요금이 싸서 많이 쓴다고 욕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국민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정유회사하고 철강회사에서 쓰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
걔네들한테만 52%의 전기를 소모하는 정유회사하고 철강회사한테 제값으로 전기를 팔잖아요. 우리 15%의 국민은 공짜로 전기 쓸 수 있어. 정유회사, 철강회사한테 제값으로 할인해주지 않고 전기를 요금을 내라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은 공짜로 전기 쓸 수 있다고. 이게 대한민국이야. 우리 국민들은 그지 같은 개딱지만한 집 있고 썩은 중고차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재산이라고 건강보험료에 포함돼. 그런데 이건희는 뭐 이름도 모를 외제차 끌고 다니잖아. 온 가족이. 외제차 몇 대를 번갈아서 몇 대씩 번갈아서 타고 있잖아. 재산이 26조 원이라며. 그런데 걔네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얼마? 200 몇십만 원. 230만 원? 218만 원?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으로 책정된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22만 원이야. 근데 재산이 26조 원인, 그리고 1년에 주식 뭐 배당금만 1,100억을 받는 이건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230만 원이 안 돼. 말이 되냐고. 부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있대. 정말 씨발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살아왔잖아. 모르고 살아서 우리 등쳐먹고 재벌들의 왕국이 된 거야. 지들은 귀족처럼 살잖아. 많은 드라마에서 재벌의 2세를 만나 가난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를 해요? 개뻥이죠. 시간대와 다르고 움직이는 공간이 달라서 만날 기회가 없어. 재벌의 자식하고 일반인이 만날 기회는 하늘의 별 따기. 아니 하늘에서 별은 따도 재벌의 자식을 만날 기회는 없어. 클럽에서 만나? 뻥 까고 있네. 길에서 만나? 뻥 까고 있네. 만날 기회가 없어. 그들이 만들어낸 재벌을 미화하고 재벌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것처럼 만들어낸 드라마로 그들은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야. 재벌에게 순종하도록. 백마 탄 왕자? 백마를 볼 일은 있어도 왕자 볼 일은 없어. 뽕하는 왕자를 보기는 좀 쉽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연말 특집으로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얘기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내가 오늘부터 앞으로 3일 동안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다음에 다음 3일 동안은 그동안에 우리가 망치분이 8년 동안 쭉 해왔던,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얘기 많이 못해왔던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그 날마다 그 뉴스를 들으러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뉴스들의 배경, 내가 북한이란다. 미국에 가가지고 이번에 강연을 했잖아. 그 강연을 할 때 그때 그 많은 미국인들이 그러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세월호 강연해달라 그랬어. 근데 내가 세월호에 대한 얘기는 200일 기념, 200일 기념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있잖아. 그걸 그냥 틀어줬어요. 그냥 틀어주고 도대체 세월호가 왜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한 거야. 그리고 미국의 한인사회가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 7년 동안 노무현 때부터니까 12년 동안 노무현이 나쁜 놈이란 얘기를 듣고 지내서 김대중 노무현이 정말 무능하고 나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 강연했던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 못했던 내용들을 알게 됐다. 몰랐던 거 알게 됐다. 예. 200일 기념이라는 말이 왜? 200일 기념이라는 말이 왜?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인데.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이 그게 욕으로 들려? 기념이라는 말이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야. 기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이라고.
기념이라는 말이 그 축하한다는 표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주년이라고 그러잖아, 몇 주년. 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말이,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뜻 아니야? 기억하고 기뻐한다고 할 때만 기념이라는 말을 써요? 아니, 한국전쟁 기념관. 그렇게 얘기 안 해? 한국전쟁 기념관이라고 안 해? 전쟁 기념관. 전쟁을 기뻐하는 거야? 전쟁 기념관이라고 안 해? 아니, 전쟁을 막 기뻐하는 거야? 전쟁 기념관은? 이명박이가 북한에 이게 북한 탓이라고 그러면서 천안함은 북한 탓이라고 발표한 게 전쟁 기념관 아니었어? 맞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야? 아, 그러면 전쟁 기념관은 전쟁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야? 전쟁 기념관 맞잖아. 기념이라는 말이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말 아니에요. 예.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예. 기념비. 그 기념비라는 말도 그렇잖아. 기념비라는 게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이 기념이래. 됐어? 기념.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함. 이거는 어떤 좋은 일을 얘기하는 거지만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 예, 이게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념의 뜻이야. 예.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은 아니지. 야, 아까 기념은 아니지 나와봐. 기념이라는 게 축하한다는 말 나와봐. 그럼 전쟁 기념관은 전쟁을 축하하는 거냐? 전쟁을 축하하는 거야?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200일 기념으로 만든,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있어. 그래서 그 영상을 내가 틀어주고 그 세월호의 배경,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과거의 정부가 역사적으로 뭐를 잘못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가 밝히는 강연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왜 세월호 얘기가 적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 얘기의 배경을 설명한 거잖아. 누가 세월호 얘기는 왜 이렇게 적냐고. 그리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세월호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배경 설명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단적인 사건, 세월호 사건을 내가 진짜 미국에 가서 또 골 때린 여자들 만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세월호를 정치와 연결하지 말라는 거야. 세월호를 정치와 연관하지 말고 세월호는 세월호만 기억하자는 거야. 내가 그 여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게. 세월호는 정치적 사건이에요. 세월호는 정치적 사건이야. 그런데 세월호를 왜 정치랑 연관하냐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세월호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협작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풀고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다가 벌어진 정치적, 경제적 사건이야. 그런데 세월호를 정치하고 구분해서 얘기하자,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결국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몇몇 여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세월호를 정치랑 연관시키지 말자라고 얘기한 여자들이 결국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막고 있는 여자들이야. 똑바로 정신 차려. 그러면서 세월호 파리를 하지 말래 나더러. 너희들이야말로 세월호 파리 하지 마. 무슨 사업하고 행사하는데 세월호 이름만 붙여놓으면 그게 세월호 파리 아니야?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하여간 그래서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9.11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어. 옛날에 미국은요, 9.11 이전에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자유였어. 특히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미국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9.11 사태가 터졌어. 그러면서 NSA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전을 더 중시하게 된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잡힌 테러범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은 15년째, 지금 미국은 10년이 넘게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반테러 정책을 피고 있어.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잡은 테러범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 IS 잡았어? 도대체 그 IS는 무슨 돈으로 그런 활동을 하냐고. IS를 미국이 잡았어? 못 잡았잖아. IS라는 내가 볼 때 걔네들도요, 나는 그 무기 산업자들이 만든 테러 조직 아닌가 싶어. IS도 내가 볼 때 후세인도 잡고 빈라덴도 잡고 더 이상 공포파리의 대상이 없어. 더 이상 공포파리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갑자기 급주한 테러 조직 아니야? IS? 15년 동안 모든 공항, 모든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막 지금 미국은 고문도 해. 미국에서요, 12월 초에 고문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 테러범이라고 의심이 되면 걔를 무슨 관타나모나 이런 데로 끌고 가갖고 고문을 한 거야. 그 고문의 내용이 공개가 됐어. 그러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미국이. 나는 정말 미국이 정말 지금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 솔직히 그 9.11 이후에 반테러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답은 진짜 테러범이 몇 명이나 되냐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리고 워싱턴 테러도 한 명의 그냥 행동으로 끝났잖아. 그죠? 워싱턴 밥통 테러, 그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가장 큰 테러 사건 아니야. 아니, 보스턴 밥통 테러. 그것도 개인 한 사람의 테러로 끝났어. 그래서 지금 보면 뭔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런 테러 사건에 그렇게 어떤 조직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단독범행이야. 단독범행. 어떻게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니 그래요. 그렇게 테러 방지 활동을 하고 NSA가 미국의 모든 국민의 전화를 한 달씩 보관하는데 테러범을 그래서 잡았냐고. 테러를 막았냐고. 이모 지금 방송 중이야? 테러를 잡았냐고. 테러 막았냐고. 못 막았잖아.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어. 그러면서 미국 국민의 자유와 민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게 지금 미국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좌우지간 9.11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국은 바뀌었어. 전후로. 자유의 가치가 뭘로? 그 국가 안보라는 이름의 비정상적인 체제로 바뀌었어. 나쁘게 후퇴했다고 봐요, 나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봐. 자, 내가 볼 때 한국은 세월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비효율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런 생구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그랬던 그들의 실체가 세월호를 통해서 난 다 드러났다고 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을 세월호 이후에 나는 날 거라고 봐요.
깨어날 거라고 봐. 예.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비전이 뭐냐? 한국 국민이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나 있어.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나 있고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 국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세계적인, 내가 미국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 민주시민 네트워크. 우리 국민들이 민주시민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내면 한 700만 해외 동포가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 한국에 있는 민주주의자들이 거기에 결합이 되고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우리가 중요한 본부가 될 것이다. 예. 내가 그걸 비전으로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얘기 자꾸 하니까 지랄들을 해. 그래서 이유가 뭔지가 했더니 그 내가 샌디에고 강연을 하면서 그 샌디에고 강연을 보고 많은 이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했대. 내 샌디에고 강연을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준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소위 이제까지 김대중 노무현 나쁜 놈이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교인들이 그걸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자 갑자기 내가 기독교식으로 방송한다고 그 비판이 막 심해지는 거야. 샌디에고 강연이 굉장히 나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됐대.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텔레그램으로 받았단 말이야.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망치부인 너무나 지나치게 기독교 중심으로 방송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거야. 왜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이 전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민주시민 네트워크로 전 세계의 피어가 전 세계의 약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소위 저 대자본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라는 그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에 대해서 내가 실행하면 쟤네들은 어떻겠어? 똥이 타겠지.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부터 내가 다시 CCTV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한 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받은 비전이야. 예. 내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갔고 그래서 전 세계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 망치부인과 이 망치부인 시청자들이 전 세계에 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민이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주셨어요. 왜? 불교가 만들어진 게 인도야. 그러나 인도의 경전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유교가 만들어진 게 중국이야. 그러나 그 유교 사상이 가장 집대성돼서 최고로 발전한 게 우리 조선이었어. 기독교가 그 서양의 종교였지만 현재 전 세계 선교단체에서 우리나라 개신교가 빠지면 운영이 안 될 정도래. 그만큼 우리 한국인이 어딜 가서 뭘 하든 가장 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지금 지구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돈이, 물신이, 물질을 섬기는 자들이 전 세계를 잘못 지배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지배를 맞서 싸울 믿음의 뿌리, 믿음의 전진 기지, 이게 우리 한국민이 만들 민주시민 네트워크다. 전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가 모일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미국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방송하면 그 얘기를 누가 동시 통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도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전 세계의 국민들이 똑같이 깨어나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자막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더라고. 내가 그걸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방송을 듣고 이해한 뭐 프랑스 말을 하든 독일 말을 하든 영국 말을 하든 미국 말을 하든 스페인 말을 하든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 나라 앱으로 혹은 유튜브로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그 나라 말로 바꿔서 방송을 올려. 그래서 공유하고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메시지가 온 세계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온 세계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너무나 가난한 우리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죽어가고 이 동남아에서 고생하고 죽어가는 이 어린 생명들 부자들한테 기부하라고 그러면서 솔직히 기부단체들 돈 받아서 어떻게 해요? 70% 지들이 나눴어. 30%를 뿌리는 거 아니야. 그런 기부단체들도 잘못됐다. 지금 이 구조는 결국 소수의 0.01%의 부자들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지구,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야 되고, 그래서 온 세계에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청교도들을 세우실 때, 개신교 종교개혁을 주도하실 때 꿈꾸셨던 그 미래, 그거 우리 한국이 완성해야 된다. 예. 자, 물론 내 이야기를 듣고 전현이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늘에서 비가 똑같이 내리면 온전히 있는 바가지는 물을 온전히 받고 삐딱하게 있는 바가지는 절반만 받고 뒤집어 엎어져 있는 바가지는 한 방울도 못 받겠죠.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뜨거워졌는지 비웃었는지 감동했는지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얘기하면 모두가 똑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젠 그런 생각 안 해. 바가지, 뒤집어진 바가지도 있을 수 있지. 소에게 장미를 여물로 줘봤자 고마워하지 않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공감하셨다라면 추천.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미친 것 같다. 그러면 오지 마. 아니, 사이비 종교로 보이는데 왜 와? 너는 사이비 종교를 원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노답,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못 읽은 거야.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야.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 추천해주신 3033분께 감사드리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방송은 내일까지 재방송해드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재방송을 걸어놓고 우리 조카 면회를 가야 돼요. 조카 면회를 외박을 시켜주러 가야 돼. 그래서 모레는 그 리방을 못 할 수 있어요. 일요일날 리방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 연말연시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은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이 나보다 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29일 월요일날 2시에 시작할게요. 월요일날 2시.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